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1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국주 2588.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도박하면은 나와 내 주변과는 좀 너무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2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이 도박 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은 한 차례 이상의 도박을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도박의 위험, 도박 중독의 위험은 우리 곁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는 주간입니다.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인데요. 저희 생생경제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우리 사회 도박 중독의 폐해,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광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의 김우정 중독브레인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신과에서 김우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예. 불법 도박인 바다 이야기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떠들썩했었죠. 네. 그해 9월 17일에 도박 중독 추방을 위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9월 17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매년 9월 17일에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한테 알리고 네. 또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 알리면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감위법에 의해서 저희 센터가 2년 전에 네. 설립돼서 국가 차원에서 무료로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또 상담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 상담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이라는 게 9월 17일을 전후해서 그럼 한 주가 되는 건가 보네요. 그럼 김우정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도박 그러면 일단 어감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네네. 도박 그러면은 문제다 그냥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개막한 프로농구에서도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불법 도박 문제들이 예전에 뉴스로 보도된 적도 꽤 있었고요. 네. 원래 도박 자체는 이제 사교적인 그런 놀이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상당수가 이제 과도한 수준으로 빠지는 게 문제인데요. 네. 2014년도 조사에 따르면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았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하신 분들을 따졌을 때 전국의 한 우리나라 국민 중에 5.4%가 위험하다 이런 통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위를 좁게 잡고 심각한 분들만 따져봐도 1.5% 정도로 유병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되는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개인의 어떤 특정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이광재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도박과 외국의 도박의 종류가 좀 다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행산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7가지 사행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또 복권,
로또. 매주 예. 사시는 분들 있죠. 네. 또 체육진흥 투표권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스포츠 토토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소싸움까지 있습니다. 소싸움도. 예, 소싸움도 예, 합법적인 사행 산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합법 사행 산업보다 이제 문제가 불법 사행 산업이 매우 그렇죠. 심각하죠. 그 규모가 예. 뭐 합법은 1년에 20조 정도라고 보면은 네. 이 불법 사행 산업이 그 3배 이상 많은 75조 가량으로 추산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올해의 국방 예산이 예. 그거의 2배가 되는 액수니까 어마어마한 예. 거죠. 그것도 추산일 뿐이니까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이 그렇죠. 있겠죠. 예. 그러면은 불법 도박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예, 불법 도박으로는 불법 우선 인터넷 도박이 있고요. 예. 또 우리 주부들이 많이 하시는 하우스 도박이라는 게 있고요. 주부들이요. 예. 사설 스포츠 도박도 있고요. 아, 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있죠. 예. 그리고는 사설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이런 거 사설로 하는 것들을 네. 이 중에서 지금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아주 급증하고 있죠. 불법 스포츠 도박. 네. 아까 그 김우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뭐 프로농구에서 네. 연루가 됐다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아마 그러면 그렇죠. 연루가 됐던 네,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중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중독은 알코올 중독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김우정 선생님께 네. 좀 여쭤볼까요? 예. 그 중독 질환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물질과 네. 관련된 중독이 있고 예. 그다음에 도박 중독을 포함해서 행위 중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근데 2가지의 차이점까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또 시간이 또 지연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그-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도박 중독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저 나쁜 습관이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을 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사실 많은 연구들을 해보면 그 도박 중독에 있으신 분들도 물론 뭐 매일같이 술을 먹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뇌 사진을 찍으면 이제 구조적으로는 어디가 막 좁아져 있거나 망가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진 않다고요. 예. 하지만 뇌 기능을 따지는 연구를 해보면 네. 실제로 뇌 기능이 많이 뒤틀려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이 뒤틀려 있다는 거는 질병이라는 뇌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된다든지 어떤 뒤틀림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예.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네. 그냥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이렇게 생활하던 회사원이 있다고 하면 네. 그분이 갑자기 도박에 빠져들게 되면 예.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뇌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니까. 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짜증도 많이 내고 민감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피폐해지고요. 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예.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네.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도박 중독 센터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도 이광재 원장님. 네. 겉보기에는 멀쩡했고 원래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렇게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죠. 알 수 전혀. 없어요? 예, 알 수 예. 없죠. 그래서 아까 유병률 말씀하셨는데 네. 성인 대상으로 5.4%라는 거는 100명 중에 5명이 그러니까요. 도박 중독.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09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 유병자란 얘기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100명 중에 5명? 아니요.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여요. 드러나지 예.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가 중독자인지 알 수 없는데 네.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그 사회 경제적인 범죄 행위들 그런 거 밑바닥에는 그 도박이 깔려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그렇죠. 경우를 말씀하시는 예, 도박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돈을 딸 수 없죠. 도박은 그냥 놀이로서 재미나 사교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 네. 겁니다. 즐기면은.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따는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네. 보통 우리 대박 경험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대박 경험이 쪽박의 시작입니다. 대박 그 경험이? 대박 경험이 없어야 되는데 네.
10,000원 베팅했는데 10만 원이 내가 땄다. 그럼 뭐 청소년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10만 원을 했으면 100만 원을 땄을 걸? 그렇게 생각하게 그런 되죠. 생각을 하면서 예. 이제 자꾸 베팅을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잃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도박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니까. 예. 그거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잃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 동안 가서 즐기고만 오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빠져들면 문제죠. 빠져드는 단계 여기가 딱 문제인 것 같은데요. 3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지금 우리 사회 도박 중독의 위험성, 폐해가 얼마나 큰지 진단을 해보고 있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광자 원장님 나오셨고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의 김우정 중독브레인센터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네,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 4부 금요기획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 도박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님 나오셨고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의 김우정 중독브레인센터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해외보다 더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 문제도 좀 진단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있고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스포츠 토토, 뭐 로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김우정 센터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합법적인 우리 사행 산업에서는 뭐 배당액을 한 번에 뭐 얼마로 제한을 한다든가 뭐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네. 하는 식의 장치를 두고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더 큰 쾌감이나 더 큰 재미를 느끼려고 도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도박에 손을 들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본격적인 흥미를 느끼게 되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할 수 있는 도박으로 그 쾌감을 쫓는 그 사람의 본성이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실 도박은 합법이나 불법 여부 떠나서 사람들을 빠져들고 중독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센터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네. 중독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도박이 문제인 건가요?
사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네. 뇌병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런 도박 중독 네. 이런 도박 중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독 네. 질환들은 사실 개인의 어떤 질병적인 관점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회적인 뭐 그런 예.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아예 세상에 그럼 도박을 다 없애야 되는 거냐, 세상의 예. 모든 술을 없애야 되냐, 뭐 이런 네. 또 문제랑 맞닿아 있어서 그렇죠. 사실 예. 이 밸런스가 중요하고 조절을 하면서 저희가 책임 도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임 도박 이런 말도 있군요. 근데 이광재 원장님은 아마 이 중독에 빠져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주로 도박에 빠져드는 계기, 뭐 단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든가요? 네. 처음에는 재미삼아 예. 친구 따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대박 경험이 한번 나면 그게 이제 그걸 승리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승리 단계요. 예, 대박 경험을. 예. 그런 경험이 꼭 있어요. 승리 단계 없으면 안 빠져드나요? 그렇죠. 그렇게 딴 일이 없으면은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승부근성이 아니라 꼭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꼭 딸 수 있어요. 예. 일단 땁니다. 근데 끝까지 보면은 결국은 다 잃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승리 단계가 도박 중독에 이른 첫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중독에 이르는데 승리다면 손실 단계가 오죠. 결국 딸 수 없는 구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고 거짓말하고 불법 사채 쓰고 그러면은 이제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인 올가미를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멍들고 친구, 동료, 직장 동료, 사돈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빌리다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녀나 남편이 도박 문제나 빚을 그대로 다 갚아줍니다. 부인이, 부모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도박 빚을 갚아주기 시작하는 게 함께 수렁에 빠지는 시초입니다. 아니, 절대로 갚아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 그 사람은 더 절망을 하게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도박 빚을 갚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오면은 그 재정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도박 빚을 책임 있게 잘 갚아나가면서 단도박을 하는지 이런 이제 상담도 하게 되는데 단도박이라는 게 도박을 끊는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단주 같이 단도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계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 단계가 와서 그러니까 빚을 있는 대로 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고 내 돈만 빚진 게 아니라 남의 돈까지 다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인 자살 시도가 도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돈을 안 줘서 부모님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생기는 그런 범죄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포기 단계까지 갈 때 우리 센터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회복을 돕죠. 도와주시는. 그런데 저희 센터가 있는 줄을 모르고 전문 상담기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끝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치료해 나가면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요, 이런 그 원장님과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신 이런 사연 한번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때 사업도 했었지만 현재는 무직으로 도박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대학도 체육특기생으로 다녔을 정도로 평소 스포츠를 무척 좋아했었는데요.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약 16년 전 국내에 스포츠 고배당률 게임인 푸토로가 처음 시행되면서였습니다. 당시 10게임 중 9게임의 승률을 맞힐 정도로 게임 예측률이 좋아서 주변에서 불법 배팅을 권유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일 배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도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루에 2천만 원을 따기도 하면서 스스로 스포츠 도박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살 땐 8천만 원의 빚을 지고요. 군 입대할 때는 몇억 원의 채무를 못 갚아서 결국 누님과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전역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취직한 회사에서 8,500만 원 공금을 도박 자금으로 횡령해서 누나 명의의 아파트를 회사 대표에게 넘겨 결국 가족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반성하고 6개월 동안 도박을 끊었지만
돈이 궁핍해지자 다시 충동적으로 돈을 빌려서 스포츠 도박 다시 하기를 반복. 번번이 몇백만 원을 손실을 보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맡겨주신 퇴직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도박 빚을 갚는 데 썼고요. 또 이걸 만회하려고 도박에 들어갔다가 이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치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절박한데요.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또 퇴직금을 주셨는데 도박 빚을 갚고 난 돈을 가지고 또 도박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은데 이광재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아주 전형적인 도박 중독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예,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남성의 경우 보면은 네. 본인은 도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럼요. 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면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분이 또 스포츠를 무척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특히 초반에 몇 차례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되면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더 깊게 뿌리내리죠. 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김우정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계속 굴레에 빠지잖아요. 네. 일단 사연 기준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분도 이제 고통스러움을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뭐 아버지가 맡겨주신 퇴직금으로 이제 도박빚을 갚고 또 나머지 3천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만회하려고 또 들어갔죠. 예. 이걸 이제 저희가 추격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돈을 잃은 걸 만회하려고 또 도박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도박장에 갑니다. 네. 도박 진짜 만에 하나 이렇게 돈을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은 어쨌든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격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 도박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고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광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이런 불법 사이트나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 거 너무 쉽고 이제 도심에다가 경마, 경륜장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이게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불법 온라인 게임 규모나 중독자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게 불법 온라인 게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마 경륜 같은 경주류 입장객 수는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러나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박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커지고 있는데 실제 그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장외 발매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장외 발매소. 이런 시내 곳곳에 보면은 TV 이렇게 놓고 거기서 하는 거죠. 실제 보는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혹시 그런 게 복권방 뭐 이런 거 거기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를까요? 그거하고는. 근데 이런 장외 발매소에서 도박 중독이 더 문제가 되는데 대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됐어요. 비합리적인 사고. 이를테면. 이를테면은 나는 도박 기술자다. 내가 실력이 좋다. 난 이기는 방법 알고 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운, 미신 이런 것도 있고 확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는 뭐 가령 도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든지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 딸 때가 됐다든지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꼭 이길 것이라든지 그러면서 실제로 잃은 게 더 많았는데도 딴 것만 기억해요. 뇌의 구조 때문에 그러죠. 선택적으로 회상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좀 상담 온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0483님인데요. 제 아들은 한국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가출을 일삼아서 유학을 보냈더니 포커에 빠져서 어느새 중독이 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결국 3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분은 치료를 시작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떤 방향으로 치료가 되는 건지 치료 과정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센터장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 맞춤형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 이제 유학 중이지만 방금의 사연에서 휴학을 하고 일단은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카지노가 아무래도 접근이 제한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적인 이동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불법 도박 얘기가 나왔는데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던 분은 뭐 스마트폰을 없애고 아니면 집에 인터넷을 일부러 끊고 이렇게 한다든가 내지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아예 없애고 다른 가족이나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금단 증상 같은 거는 안 오나요? 금단 증상이 옵니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도박을 못하게 되면 짜증도 내고 그게 이제 뇌 회로를 도박이라는 쾌감이 뇌 회로를 건드리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만 투여하는 건 아니고요. 도박에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약물은 없지만 어떤 그런 도박이라는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지나치게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저희는 이제 도파민, 오피오이드 이런 물질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약물 치료를 일부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측면에서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앞서도 손해본 돈을 이제 가족들이 갚아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가족들 전체가 치료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 클리닉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결국에는 가장 잘 치료된 케이스들은 가족 모두가 다 이렇게 병원 현장에 와서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드님과 도박을 하는 아드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실은 저희가 처음엔 들을 수 없었지만 평가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래가 문제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족 전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가족 관계도 회복이 될 뿐더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 가족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더 드리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트러블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특히 40, 50대 분들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제 혼자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무리 부인이 남편한테 대이고 지치고 그러셔도 결국에는 두 분이 같이 나와서 함께 부부 관계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약간의 어떤 결핍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쾌락을 쫓는 쪽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또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또 도박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 도박 문제는 도박에 대한 충동이라든지 개인의 성격, 정서, 또 사회적 관계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치료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치료 방법을 쓰는데 대표적인 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고 지켜야 될 생각이나 행동의 원리를 배우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하고요. 또 동기 강화 치료라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을 끊는 단도박할 수 있는 동기 결단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동기 강화 치료도 하고 또 12단계 촉진 치료라는 거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 또 영적 차원에서 인격 성숙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박만 끊어지는 게 도박에만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를 보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그 도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서 적절한 대처로 이 중독자의 회복을 유도하고 이 가족에 대한 그 신뢰, 지지 가족이 믿어줄 때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족 치료 꼭 필요하고 어떤 때는 자녀나 배우자가 도박 중독에 걸려서 오히려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가족들도 있거든요. 치료하면서. 치료를 통해서. 그럼 재정 상담, 법률 상담, 대안 치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도박 자조 모임이라는 걸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포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청소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가족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박 가족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치 이거는 과부사정 과부가 하는 것처럼 동병상련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도박을 끊게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아들의 도박 중독이 고민인 엄마가 계셔가지고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은 현재 국립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부도 열심히 한 아들로 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성적을 내 우리를 한 번도 실망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친구들과 우연히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대면서 도박의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전과는 달리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도박을 하면서 저와 남편의 카드를 훔쳐서 도박을 하거나 친구의 사이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친구 돈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게도 불법 사이트 모집책으로 친구 6명을 가입시키고 그 수수료로 도박을 하는 등 무섭게 타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아들의 잘못을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치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 의존만 커지고 충동적인 성격은 더 과격해진 상황입니다. 도박 문제는 계속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들도 저희 부모도 도박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엄마가 감싸주다 보니 더더욱. 네. 예. 정말 저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은 언제나 중독자가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중독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 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할 때 회복이 네. 가능해집니다. 혹시 중독자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가족이 먼저 상담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도박 빚을 갚아주기 시작하면은 결국 늪으로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순간만 모면하지 네. 중독은 해결되지 않고 다시 문제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혼자 가족끼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국번 없이 1336 저희 전화 상담 번호입니다. 그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초기 전화 상담하고 난 다음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직접 개인 상담 받을 수 있는 11개 지역센터가 있고요. 네. 또 22개 민간 상담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의 원칙이고 네. 이 모든 상담 서비스는 무료 제공입니까? 언제든지 1336으로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예, 그렇게, 도박 중독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저희가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에서 마지막은 도박 중독에 대한 정의를 짧게 내리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조금 더 해주시고요. 김우정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도박 중독은 무엇이다? 네. 도박은 전 도박으로 할게요. 네. 도박은 필패에 이르는 위험한 게임이다. 하면 안 이렇게 되겠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승부근성이 남다르다거나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열중해서 하시는 스타일의 분들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광재 원장님은 도박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박은 질병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고요.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도박 중독의 폐해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재 원장님 나오셨고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의 김우정 중독브레인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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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네스카페 스프리모.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나이 들면
칙칙함, 주름, 탄력 다 신경 쓰이잖아요. 슈퍼바이탈 크림이 꽉 잡아주니까 피부가 확 살아요. 탱탱하고 환한 피부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3번 도박이었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9091님 외 10분입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